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연산군 시절에 정오품 교리벼슬을 살다가 거제도로 귀양간 이장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가 용맹한 데다 무예를 갖추었기에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해 잡아주기려 합니다. 이를 눈치챈 이교리는 멀리 함흥으로 달아나 신분을 속이고 백정의 딸과 결혼해 숨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중종 반정이 일어나자 그는 복권됩니다. 그는 현지처인 백정의 딸을 어떻게 할까요? 한양으로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 때 갑자사화가 크게 일어났다. 이때 이 시성을 쓰는 홍문관 교리가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거제도로 귀양간다. 연산군은 이 교리가 용맹한 데다 무예까지 갖추었기에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 처형하려 했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이 교리는 주변의 도움으로 거제도를 탈출해 달아났는데 가다 보니 북방의 함경도까지 가게 됐다. 마침 이교리가 북도로 도망하는 적이 있다고 하여 북도의 수령과 방백 등이 바짝 긴장하여 연신 포교와 장교들 닥달했다. 양민으로 변장한 이교리는 도망 다니느라고 10여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는데 무엇보다도 갈증이 몹시 심했다. 이때 한 처녀가 시냇가에서 물 깃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 처녀가 바가지에 시냇가에 버들잎을 띄워주는 것이었다. 이생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지나가다 목이 너무 말라 급히 마실 물을 구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버들잎을 띄워주는 것이냐? 몹시 목이 말라 하는 것을 보고서 냉수를 급히 마시면 탈이 날 수도 있으므로 천천히 드시게 하려 했습니다. 이생이 매우 놀라고 기특하게 여겨 물었다. 너는 어느 집 딸이냐? 냇가 건너편 고리백정집 딸입니다. 이생은 그녀의 뒤를 따라 고리백정 집으로 가서 몸을 숨겼는데 그녀에게 홀딱 반해 얼마 후 혼인했다. 그러나 본래 한양의 귀한 집자재로서 어찌 버들고리 짜는 방법을 알겠는가.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낮잠 자는 것으로만 일을 삼으니 고리백정 부부가 화내며 욕하였다. 우리가 사위를 본 것은 고리 만드는 일을 시켜 살림의 보탬이 되게 하려던 것인데 아무리 신혼이라고 하지만 밥만 처먹으면 아침 저녁으로 골아 떨어져 자니 밥주머니가 따로 없구나. 이러더니 이날부터 아침 저녁밥을 반으로 줄여서 주었다. 아내가 이를 민망하게 여겨 매양 솥바닥에 누룽지를 긁어다 먹으라고 주었으니 부부 사이의 정이 이처럼 매우 도타웠다. 세상일이라는 것은 도에 넘치면 탈이 나는 법이라 몇 년이 지난 후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어지러운 시절에 몰락했던 사람들을 일제히 사면하였는데 이생에게도 또한 옛날 벼슬을 돌려주었다. 팔도에 행해가 돌며 조정에서 이생을 찾아 나서자 저작거리에 풍문이 자자하였고 마침내 이생이 그 소식을 들었다. 이때가 마침 초하루라 버들고리를 관아에 납품하는 날이었다. 이생이 이에 장인 영감에게 말하였다. 초하룻날 관가에 바치는 버들고리를 이번에는 제가 가져다 바치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장인이 꾸짖었다. 자네같이 자매에 기갈 들린 작자가 관아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버들고리를 바친단 말인가? 내가 직접 해도 매번 퇴짜를 맞는데 너 같은 생자가 어떻게 무사히 잘 바칠 수 있겠나? 허락할 수 없네. 옆에서 보고 있던 이생의 처가 말했다. 해보라고 하면 그만인데 어찌하여 못 가게 하십니까? 고리백정 영감이 딸을 무척 아끼는지라 못 이기는 척하고 허락했다. 이생이 고리짝을 등에 짊어지고 관가 문 앞에 이르렀다. 그는 곧장
마당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아무곳 고리장이가 고리를 바치러 와서 기다립니다. 본관 사또는 옛날부터 이생과 절친하던 무관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소리까지 듣더니 화들짝 놀랐다. 얼른 일어나 당상에서 내려오더니 이생의 손을 잡고 상좌로 맞아들이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아, 어디에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런 모습으로 왔나? 조정에서 자네를 찾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네. 가명과 관문에도 공문이 두루돌고 있는지 이미 오래네. 속히 상경하는 것이 좋겠네. 이어 주찬을 올리도록 명하고 의관을 꺼내오게 해 갈아입도록 하였다. 이생이 말했다. 고리백정의 집에서 오늘까지 연명하며 세월을 보냈네. 어찌 하늘의 해를 다시 보리라고 생각했겠는가? 사또는 급하게 이교리가 읍에 있다는 것을 가명에 보고했다. 그리고 영마를 내도록 재촉하여 이생을 상경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생이 말하였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죽에게 정리를 저버릴 수가 없으니 장인에게도 고별 인사를 해야 마땅하네. 또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아내와의 정이 있네. 지금 돌아갈 테니 자네는 내일 아침에 내가 사는 곳으로 와주게나. 그렇게 하도록 하세. 이생은 올 때 입었던 옷을 도로 입고 관할을 나와 고리백정 집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오늘 고리짝은 무사히 상납했습니다. 이상하다. 옛말에 이르기를 올빼미도 1000년을 늙으면 토끼를 잡는다더니 이 말이 참말로 허황된 말이 아닐세. 기특하네. 기특해. 오늘 저녁에는 우리 사위에게 밥을 몇 숟가락 더 주도록 하라. 이튿날 새벽 이생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청소하자 장인이 말하였다. 어제는 고리짝을 잘 바치더니 오늘 아침에는 마당 청소도 잘하는구나. 오늘은 해가 서쪽에 뜨겠다. 이생이 마당에 멍석을 깔았다. 장인이 물었다. 무엇하려고 자리를 까는가? 사또님이 오늘 행차하겠기로 이러는 것입니다. 장인이 비웃었다. 잠꼬대 하는가? 사또가 우리 집에 행차하시다니? 전에 하나, 만에 하나나 있을 법한 일인가? 인제 보니 어제 고리짝도 필시 길가에 버리고 와서 거짓말을 떠벌린 것이 틀림없네. 장인의 말이 미처 끝나지도 않아서 본관 공방의 아전이 고운 빛깔의 돗자리를 가지고 숨이 턱에 닥해왔다. 아전이 돗자리를 방 한가운데 펼치며 말했다. 사또님 행차가 곧 도착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고리백정 부부는 얼굴빛이 파래졌다 노래졌다 하더니 머리를 감싸고 울타리 뒤에 숨었다. 이윽고 전도하는 구령 소리가 들려오더니 본관 사또가 나타났다. 말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가 이생과 서로 인사를 나누더니 이어서 물었다. 형수님은 어디 계시나? 어서 나오시게 하게나. 이생이 철을 불렀다. 그러자 그녀가 탱자나무 비녀와 배치마 차림으로 와서 사또에게 절을 하였다. 비록 낡은 옷을 입었지만 용모와 범절이 단아했다. 사또가 공경하며 말하였다. 이교리의 처지가 상당히 궁색하였는데 다행히 형수님의 힘에 의지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의기 있는 남자라 해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옷깃을 말하였다. 미천하디 미천한 시골아나기 군자의 건지를 받들어 싸웁니다. 이 같은 귀인이신 줄을 전혀 몰랐으니 주선하고 접대하는 절차가 물의 막심이었을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이 크온데 어찌 감히 귀하신 어르신의 치사를 감당하겠사옵니까? 사또님께서 오늘 미천한 사람이 지내는 누추한 곳에 와주셨으니 저희에겐 지극한 영광이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또님의 복력이 손상될까 두렵사옵니다.
본관이 이에 하인에게 명하여 숨어있는 고리백정 부부를 불러오게 해서 좋은 낯으로 대하며 술을 내렸다. 얼마 있지 않아 이우듭의 수령들이 연이어와서 아련했고 관찰사 또한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고리백정집 문 밖에는 사람들과 말들이 몰려 떠들썩하였고 구경꾼들이 담처럼 둘러쌌다. 이생이 본관 사또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내가 이미 혼례를 행하였으니 틀림없이 짝을 지은 것이네. 단연간 수고하며 성의를 다하였으니 내가 이제 다시 귀하게 되었다고 하여 우리 사이를 바꿀 수는 없네. 그러니 가마 하나를 빌렸으면 하네. 저 사람과 한양으로 같이 가겠네. 본관 사또가 그 자리에서 곧장 가마 하나를 마련해주고 행장을 갖추어 배웅했다. 이생이 입골하여 사은할 때 중종께서 납시어 떠돌아다니던 날에 전말을 물었다. 이생은 그간의 일을 소상하게 아뢰었다. 임금께서 거듭 감탄하며 말했다. 이 여인을 천첩으로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히 신분을 올려 본부인으로 삼는 것이 옳겠도다. 이생은 그녀와 해로했으며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딸도 많이 두었는데 일생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린 적이 없었다. 그러니 첩이 없는 것도 당연했다. 이생의 본명은 이장곤인데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고 부인은 정부인의 봉작을 받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보기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사화입니다. 교리는 홍문관의 정오품 벼슬입니다. 고리백정은 키버들로 고리짝이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백정입니다. 중종반정은 1506년 연산군을 몰아내고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을 옹립한 사건입니다. 후대의 인조반정과 달리 이때 새로 집권한 왕은 직접 반정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행회는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각 관서의 장이 부하들에게 알리고 실행 방법을 의논하고자 모이던 일도는 그런 모임을 말합니다. 전도는 고관의 행차를 앞에서 인도하는 의장병입니다. 건질은 수건과 빗입니다. 건질을 받들다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의 아내나 첩이됨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군요. 정부인은 조선시대 정의품 관직을 가진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자기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준의 개서야담이 모본입니다. 이 책을 유하수와 이은숙 교수가 현대한 국어로 번역하여 역시 개서야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그림, 그리고 남해 유배문학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민규동 감독의 2015년 영화 간신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히스토리엔에서 연산군과 중종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2019년 우정사업본부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용인 한국민속촌 고리백정의 집 사진을 빌렸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 300년 전 요리백과 음식디미방에서 정부인 안동장 씨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123RF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